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다시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다진한 과거 이야기는 해서 뭐하나 싶어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랬다 저랬다 말한 적이 없었는데 며칠 전 남편한테 뜬금없는 연락을 받고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미 헤어져서 남남이 되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해볼게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29의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사실 남편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비록 10분이긴 했어도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 남자는 키가 어느 정도는 컸으면 했었거든요.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했던 지인 말로는 남편 키가 180 정도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정말 많이 쳐줘봐야 175나 될까 싶은 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위 빈정이 상했었달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무척이나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연애한 지 1년쯤 되던 때였어요. 사실 당시 저는 친정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기에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남편도 연애 초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러다 하루는 친정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진지하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대방의 눈빛만 보고도 보통 일은 아니구나 싶은? 그날 제가 딱 그랬어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째서 이런 슬픈 예감은 빗나가는 일이 없는 건지 친정어머니가 어렵게 꺼내신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원래는 제가 신경 쓸까 그게 걱정되어 끝까지 숨기려고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려니까 저만 보면 눈물이 차올라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더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제 자신이 몹시도 한심하고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그제서야 전에 없이 마른 친정어머니의 몸이 노랗게 떠버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나마 핑계라고 하면 당시 반년 이상을 제가 회사 일로 친정어머니와 살던 고향집을 떠나 있었다는 거. 하지만 설령 남들이 저를 이해한다고 해도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리고 1년 후 친정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겐 친정어머니께서 생전 안 먹고 안 입고 모으셨던 몇 억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었고요. 한편 친정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소위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 가도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식욕도 거의 느끼질 못해서 2달 사이에 5kg 넘게 살이 빠졌죠. 그러자 이제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다 저까지 큰일 나겠다면서 저한테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면 좀 안정이 될 거라면서. 그리고 남편도 그런 마음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는 볼 수 없다면서 결혼하자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사실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그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감정이 좀 복받치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떠나시고 이제 나에겐 이 남자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의연을 맺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프로포즈까지 받고 결혼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런 남자랑 사귄 건가 싶을 정도로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혹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시작은 직장이었어요.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자기가 모기업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은 개발자까지는 아니고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잡일을 도와주는 뭐 그런 정도더라고요. 솔직히 알고 나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얼마나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그걸 착각하고 있었냐며 오히려 제 탓을 하대요. 자기는 예전에 분명히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자 비슷한 뭐 그런 일을 한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말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가 대충 들어놓고 왜 갑자기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실망이네 어쩌네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싶은 게 아무튼 그래도 이때는 그래 직함이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건 성실함과 사람됨됨이지 생각하고 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에게 세뇌라도 된 건지 괜한 사람을 잡았나 싶은 생각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제가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고아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저희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물론 친정아버지야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친정어머니는 제 나이 30이 넘어서야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고아라고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솔직히 정신적으로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심했고 제가 달리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하신다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예 방법을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냐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시부모님은 설득해보겠다대요. 그리고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러 만나게 된 남편의 표정은 무척이나 복잡해 보였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도저히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다 하시면 어쩌겠냐고 놔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그건 아니랍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면 어쩌겠냐면서 할테면 하라고 하셨다나요. 하지만 덧붙이시기를 대신 금전적인 지원은 10원 하나 못 해준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도 괜찮지? 우리 힘으로 시작해보자 그러는데 제가 이땐 정말 멍청하게도 그냥 어쨌든 남편이 허락을 받아왔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시부모님하고 부딪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이 좀 없으면 어떤가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지 뭐예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1억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럼 그 1억에 제가 가진 돈 중 2억을 더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돈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이자까지 내가면서 대출을 왜 받냐고 하도 반대를 해서 그냥 제가 좀 더 보태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그리고 청첩장이 나온 이후론 남편하고 계속해서 눈품발품 팔아가며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계약을 하려니까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다 못한 아니 참다 못한 제가 왜 돈을 안 보내고 자꾸 질질 끄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실은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었대요. 제가 2억을 보태는데 자기는 1억밖에 못 보태는 상황이 쪽팔렸다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이라도 더 마련해보려고 주식을 했다면서 어이가 없었죠. 그 말을 들은 제가 왜 상의도 없이 그랬냐고 지금이라도 팔고 얼른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이나 빨리 계약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정리는 못한답니다. 순식간에 30%가 빠져서 기다리면 오를 주식이라서 지금 빼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라나요. 화도 나고 답답하고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파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장 먼저 사람들 눈이 무섭기도 했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미안하네 어쩌네 하면서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대니 차마 모질게는 못 대하겠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도 어떻게든 잘 좀 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걸 텐데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 신혼집은 제가 해가기로 하고 그렇게 저희는 시골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예요. 남편이 부쩍 회사 일이 힘들다며 불평불만이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어쩐다. 학벌 가지고 사람을 깔본다 한다. 그런데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무시를 한 것 같지도 않았고 까놓고 말해서 남편이 자격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남편에게 자기가 상황을 보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라고 아니면 자기도 이참에 공부를 더 해보던가 했는데 저더러 네가 로봇이냐며 공감은 고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떨어지게 말을 하냐며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니까요. 그래서 더는 그렇게도 조언할 수가 없었고 그저 남편의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해왔습니다. 회사를 저랑 상의도 없이 때려쳤다는 거예요. 상사한테 찾아가 하소연을 했더니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나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 상사마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못 때려칠 것 같아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게 울컥했다면서, 그래서 그냥 내 떠납니다 하고 나왔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어요. 회사 생활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라고 좋아서 다니겠냐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나 싶어 더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참에 공부를 하든 뭐라든 해서 이직이나 하라 했죠. 그리고 대신 집에 있는 동안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살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대요. 하지만 살림은 고사하고 남편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절 기다리는 건 설거지거리로 가득한 싱크대와 여기저기 던져져 있는 일거리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란 작자는 저에게 왔어라는 한마디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게임만 처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처음엔 모처럼 쉬는 거니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달을 넘어가니까 제 인내심도 점점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더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지금 이게 문제가 없어? 하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주식도 하고 있고 당장 벌이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만 터지면 어쩌고 그러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꺼낸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이 집에 자기 건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집에서도 느껴진다나 어쩐다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동명의 타령을 해대는데 정말 황당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누가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자기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공동명의 타령을 하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양심도 없냐고 한마디 했어요. 탐낼 걸 탐내야지 공동명의라니 가당치도 않다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저나 회사 사람들이나 다르게 하나 없다며 분노했고, 저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평소처럼 어르고 달랠 수도 있었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은 저도 컨디션도 별로였고 뭐랄까 모든 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겠죠. 평소처럼 져주기도 싫었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때였어요. 벼랑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제가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때렸거든요. 처음엔 순간 상황 판단이 안 됐어요. 뺨은 얼얼하지 귀는 멍하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기에 황당하고 어리둥절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눈앞에 씩씩거리는 남편을 보니까 아, 내가 맞은 거구나 싶은 게 그제서야 뺨은 욱신거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미쳤냐고 소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먼저 열받게 했잖아 하는데 전형적인 찌질남이 내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결혼할 때부터 거짓말한 거, 돈 문제로 사람 속인 거, 시부모님이 어째서인지 매번 저한테 미안하다 하신 거,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게 저를 반대하셨다는 남편 말과 달리 시부모님은 늘 저를 보면 안쓰러워하시고 미안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땐 반대하셨던 게 마음에 걸리셔서 저러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은 어쨌든 당신들 아들이 개차반인 걸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회사를 때려친 이후로는 저한테 기생하며 카드값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서 집 공동명의까지 탐내다니 내가 왜 이런 인간에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지금 나 때렸냐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한대로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는 핸드폰 챙겨서 바로 화장실로 도망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후로는 뭐 남편이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써댔지만 결국 제 집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던데 설마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나였어요.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이혼까지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깔볼지
저더러 모르겠냐 했거든요. 네 팔자가 세니 어쩌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릴 텐데 너 괜찮겠어? 회사에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는데 이 사람 정말 비열하구나 싶은 게 치가 떨리면서 사귈 땐 왜 몰랐을까 하는 후회뿐이었죠. 아무튼 카페에서 만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전 도저히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시고 있던 과일 주스를 그대로 남편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딸기니 뭐니 안에 들어있던 과일 찌꺼기가 그 사람 머리와 안경에 들러붙어 있는데 그 꼴이 우습긴 하대요. 사실 마음 같아선 저도 그 사람 귀싸대기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면 이혼할 때 저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것도 같아서 그렇게는 못했어요. 한편 주수 세례까지 받고 악에 바친 남편이 저에게 욕을 퍼부어댔고 결국 카페 사장님이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나니 이혼은 오히려 쉽게 했어요. 결혼 생활이 짧아서 위자료 같은 건 못 받았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그 과정에서 남편 재산을 알게 되었는데 주식에 넣었다던 1억은 2천도 안 남아있더라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이 다 뜯어 고쳐놓겠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저를 설득하려 드셨지만 오히려 그런 어머님 아버님이 더 얄미웠어요. 당신들 아들이 그 모양인 거 뻔히 알면서 또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나 싶은 게 그래서 그나마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 털어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엊그제 남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반성 많이 했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랍니다. 새 출발하고 싶다면서 그리고 저에게 무슨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나요? 혼자는 힘들지 않냐면서 이번엔 아이까지 낳고 정말 완벽한 가정을 꾸려보자 이러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내놨어요. 당분간 회사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숨어 지내야 하나 싶은 심정이네요. 요새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요. 서글프지만 제 인생 돌아가신 부모님만큼이나 관심 가져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더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가렵니다.